자, 이어서 하게 되면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위법도 법령에 위반된다. 그렇죠? 일단은 위법이니까. 그리고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국회의 입법 작용도 포함되긴 하는데 거의 안 되죠, 이거는. 예, 지네들이 하는 거라 가지고. 예. 일단 여기 국가 배상 조건이 공무원이 했을 것, 첫 번째로. 두 번째, 직무를 집행함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제 고의나 과실일 것. 네.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였을 이건 자주 안 나오고요.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입법 그러니까 입법 작용이 위법일 경우엔 해당이 되는데 거의 안 되긴 한데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 당연히 포함되죠. 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행한 가해 공무원이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가령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박근혜 퇴진 시위 그거 했을 때 물대포 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은 공무원이죠. 누가 했던 간에 일단 경찰이 쐈죠, 물대포를. 그렇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 배상이 인정이 되죠. 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했다. 경찰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네. 뭐이기 때문이지 이거 안 적어놨네. 일단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직무가 아니라 행정지도와는 비권력 작용도 포함되지만 행정 주체가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사경제 주체가 되면 인간과 인간관계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민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민사 사경제를 그러니까 국가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 보면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때 보상이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상을 받을 길이 있으면 국가 배상은 안 되죠.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경제 주체로 가게 되면 이제 민사재판으로 가면 되니까 예, 이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IGI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활동이 제외되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민사로 가면 되고 이제 사경제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은 최강의설이래 가지고 국가 작용하는 그 이론이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거나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거 허용되는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 맞는 거죠. 예, 맞는 설명이 맞는 설명. 예. 용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용조물의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도 이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공공의 용조물이란 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번이랑 이제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관리할 때도 되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어떠한 행정처분 후에 이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기판력에 의해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예. 일단 그러니까 위법, 이제 행정 처분을 받아가지고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면 위법인 거는 되는데 그 위법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해졌을 텐데 이거랑 이 4번이 된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3번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또 따로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가령 진짜 공무원이 그냥 고의도 아니고 그냥 과실도 아니고 자기는 그러니까 법률상에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위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그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3번이랑 4번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과 위반하여 행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죠. 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것은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은 공권력 행사 작용이 아닌 사경제 작용이지만 이거는 아니죠. 사경제 활동이죠. 사경제 활동. 국가가 철도 운행 사업에 국가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 돼요. 여기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일단 민사로 가야 되고 이제 여기서 관리 하자가 있을 때는 이제 손해배상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바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예. 이걸 여기서 뭐 위법인 걸 밝혀졌지만 이게 이제 고의 중과실인지 그거는 밝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 하면 신분과 무관하게 이거는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단 말은 실제로 공무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달리 그러니까 공무원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거는 그 위임 공무직을 위임해 줄 때 그냥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부산시에서 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용권 같은 걸 주거든요. 그 수용권을 받았을 때 그 사경제주 체도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무방하다. 네, 맞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어도 무방하다. 맞는 말이고요. 법령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 하자로 배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죠. 네.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귀속 주체가 그냥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은 주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실수하면 부산시에 관해가지고 뭘 하지 부산시장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부산시장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거 그냥 그 말이에요. 주체가 지는 것이다. 어, 내가 몇 번 했지? 3번부터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청구 절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냥 옳은 것은 이거는 옛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국가배상 하기 전에 배상심의위에 신청을 하는 거는 옛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적 배상 전치주의가 무조건 그러니까 필요적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배상 전치주의가 임의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전치주의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심의위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바로 국가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강한 손해에 의해서 배상위해서는 국방부에 두는 이거는 지휘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고를 치면은 그 국방부에 이제 특별심의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심의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건 알면 되고요. 이건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은데. 판례에 따르면 배상법상 배상심의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냥 임의적이죠, 임의적. 네. 임의적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서 배상 안 해준다. 그냥 심의위에서 배상 안 해준다. 그럼 바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해버리면 되니까, 상관없죠. 네. 꽤 보면, 배상심의의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게, 민사 성격이 민사에 가깝고, 네. 그러니까 뭐, 전치요건?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냥 뭐 거칠 거? 거쳐도 되는 거 안 거쳐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뭐 지구 배상 심의회와 본부 배상 심의회의 관할은 배상금의 계산액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구 배상 심의회에서 배상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본부 배상 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외워야겠죠. 이건 그냥 답지에 있는 그대로 적었을 거예요. 뭐 지구 심의회에서 배상 신청을 기각하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해당 심의회를 거쳐 본부 심의회나 특별 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2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음, 뭐 간단한 거는 뭐 배상 심의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거. 예.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행정주차, 주차사는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용적물 포함되고, 이건 당연한 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용적물이죠. 설치 관리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당연하죠. 예, 이거 계속했던 거. 예, 어디고? 예, 그냥 설치 하자 있을 때. 예, 그때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도로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그 사고를 안 한 주장 입증 책임을 하면 당연히 피해자들은 당연히 니네가 관리 제대로 안 한 거냐 안 한 거 아이가 바로 이러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리자 쪽에서 우리는 이래 할 만큼 했는데 진짜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한테 있어요. 가해자, 관리자한테 있다. 네. 그다음에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음 등으로 조짐을 당하는 누가 봐도 소음으로 조짐을 당하는 그러니까 조져지고 있는 지역이죠. 예.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에 음, 가해자의 면책 여부죠. 아니 여기서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시끄럽다 난리 구슬지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상에 옳은 것은 사업 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회에 형성행위라는 게 특허가 생기냐 안 생기냐 공용 수용할 때는 특허가 생기죠. 그러니까 권리 수용권이 생기잖아요. 수용권 수용권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형성행위 맞습니다. 네, 이건 왜 여기 있어? 이거 2번, 3번, 4번 일하다간 다 안 될 것 같아. 그냥 빨간 표시한 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12시까지 하기로 해갖고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공공의 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지 않죠. 이거 이익 형량이라 가지고 이 손실보상을 했을 때 원래 공공의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정수장 같은 거 만들 때 그거는 이제 공익을 더 우선시한 거겠죠. 개인은 몇 명 안 살고 이러면 그러면 공공복지시설을 짓는 게 맞다 이렇게 커지고. 근데 만약에 동네에 핵발전소를 짓는다. 근데 그 동네가 뭐 부산으로 치면 서면 한복판 핵발전소를 짓는다. 이러면 공공복지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훨씬 중요하죠. 이 핵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전기가 공급되는 이것보다 그 인구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저울질 해봐야 돼요. 예. 그걸 이제 이익 형량에 달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 보기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되죠. 예. 예, 공법이랑 사법도 그 안 되지. 그러니까 땅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되죠. 손실보상에서는. 그래서 2번 틀렸어. 그다음에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의 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죠. 네, 맞는데? 그러니까 공공의 복리를 제한 사유를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공공의 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의 복리보다 넓게 보게 되면 공공의 복리가 일반의 제한 사유보다 넓어지잖아요. 그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니꺼 내꺼 다 뺏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헌법상으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의 조항으로 보지 않죠. 왜냐? 헌법상에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효력을 하기 때문에 법률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상 규정 같은 게 필요 없이 헌법에서 바로 돈 줘라 이게 가능하거든요. 헌법이 직접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가분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사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죠. 예. 반드시 보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까지 하면 되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뭐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랍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채권이나 현물로도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틀린 거 보면. 그리고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해야 돼. 이거는 내가 만약에 건물주라고 하면 때려치길걸요. 바로 쳐들어갈걸요. 건물 똥값이 되는데 남은 건물 가격 떨어진 거까지 보상을 해줘야죠. 예. 예.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땡기면 이제 되나? 이거 이상하게 안 됐지.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권리구제.
어차피 계속, 지금 계속 손실, 그러니까 그 수용에 관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 폐지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손실 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하죠. 네. 그다음에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당사자 소송 아닐 거예요? 아, 당사자 소송 맞나? 아, 맞네.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이나 지방토지수용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지방토지수용회, 그러니까 내 땅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불복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 및 재결에 관해서는 보상금 증가 소송이죠. 일단은 잔여지 수용 청구가 그러니까 재결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라는 게 음, 만약에 내 땅이 100평 정도 있어요. 100평 정도 있는데 무슨 이제 건물 같은 걸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시에서 내 땅을 수용한 거예요. 근데 갖고 가려면 100평을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미친놈들이 98평을 갖고 왔어요. 그냥 뭐 좀 극단적으로 99평을 갖고 갔다 합시다. 그럼 남은 한 평이 남잖아요. 한 평이. 한 평이 남는데 땅 한 평 남은 거 가지고 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땅 주인이 그거죠. 그, 그 행정청에 남은 다 갖고 가라. 한 평 있는 거 갖고 가라.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제 그 건설사나 이런 데 하겠죠. 사업 시행자 쪽에서 이제 싫다. 싫다 할 때는 이제 취소서 이제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너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업 시행자에서는 이거 싫은데 할 때는 이 갖고 가라는 재결에 해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갈 테니까 좀 싸게 이건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 쪽으로 가야 돼. 그 말입니다. 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당사자 소송,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당사자 소송에 의해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복지시설 운영자인 B에게 무주택 상태에 있는 C가 명령했다. 6개월 동안 살라 했는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을 안 비워주고 있는 거예요. 안 비워주고 있고 C에서도 그냥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방 주인이 나만 속이 터지고 있죠. 근데 그 6개월 동안 살으라고 한 C가 방 부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B는 A씨가 명령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A씨에 대하여 C 태거하도록 명령 요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그지라고 할 수 있죠. 그지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B가 A씨에 대해 C에 대한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공법적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뭐 맞다고 합니다. B는 A씨에 대해 C에 대한 퇴거 조치를 요구함에 있어 C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음. 그냥 쫓아만 낼 수 있고 방을 부수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민사로 가가지고 받아내야죠. 부순 건 C니까. 부순 건 C고. 그러니까 내 방 파손한 거는 B와 C의 관계지 A, C가 부순 건 아니잖아요. C가. 예. C가 부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죠. 예. A씨에 대해 가지고 C에 대해서 그 말이. 예.
이게 4번이 그 말이잖아요. B는 C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이 말이고요. 일단 법치행정 원리 해가지고 이건 간단하게 보면 일단 법치행정의 원리는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랑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 간단하게 하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법이란 것은 국회에서 만든 것만 법이다. 이 말이고요. 법률 우위 원칙은 법이 모든 것에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겨서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유보라는 밑에 가면 아마 유보 계속 이게 헷갈려가지고 유보 한자도 찾은 거 있는데 유보는 이제 뭘 할 때 법에 근거해서 해라.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더 큰가? 예, 이게 더 범위가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는 일단 법에 근거해서 해라. 이 말이고 법률 우위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마라. 어겨서 하는 말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1번 끝났네. 그 다음에 법치행정 원리에서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반대죠. 형식적 법치주의란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법문에 쓰여 있는 거, 그냥 쓰여 있는 거. 법문에 쓰여 있는 거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기서 이제 이 법률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추론을 하는 거죠. 몇 개 해가지고, 이런 법률을 보고 나면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게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음, 법에 만약에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이게 법에 있어요. 근데 상해에 대한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로 가버리면 사람을 죽이진 않고 반쯤 죽여놨어요. 반쯤 죽여놓으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이 법문에 상해에 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런 거? 이건 좀 극단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 예시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대고요. 법률 유보 원칙, 이제 그 법의 근거에서 하라는 거죠.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다 안 되죠. 관습법까지 포함해버리면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데, 그 하면 막말로 우리 동네 법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관습법까지 이제 법률 유보 법의 근거에서 한 게 다 돼버리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상해로 갑시다. 이번엔 상해로 하면 아니 도둑질로 가죠. 도둑질. 일반적인 국회에서 만든 법은 이제 만약에 절도를 하게 되면 뭐 징역 1년 처한다 이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절도를 하면 손모가지를 잘라요. 그게 법률 유보까지 그대로 간섭법까지 다 포함시켜버리면 우리 동네에서 훔치면 그냥 손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손모가지 잘려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법률 유보, 관습법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이나 그러니까 판례법 그냥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문법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법만 해당하는 거죠. 대신 이 법률은 이제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있는 법만 해당하는 거고 이건 또 위임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명령이나 행정규칙 쪽으로 이제 위임이 가능한데 위임했을 때는 이제 그게 법규 명령 효력을 지니까 되는 거. 일단 이건 틀린 설명. 음, 음, 음.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조직 규범이 아니죠.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행정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법에 법문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뭐 이게 조직 규범.
뭐 부산시청 부산시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법률 유보,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할 필요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 작용, 작용, 행정 작용법상 근거가 필요하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 예,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를 솔직히 느낀 건 행정법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보기를 잘 읽으면 돼요. 보면 구급 같은 경우에는 대도 안 한 보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그다음에 갑은 식품위생법령상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업 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중 을라를 출입시켜가지고 술을 줬어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죠. 어, 사실을 오인한 것이 들켜 다투고자 했으나 그냥 아는 줄 몰랐다. 너무 사가 보였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업 정지 기간이 그냥 2달이 지난 거죠. 2차 위반 시 3개월. 예. 그러니까 영업 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3달 되니까 이거 2개월 된 거를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다음에 A 시장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기속에는, 그러니까 기속과 재량이 있잖아요. 이 유흥주점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 신고서를 내고 이러면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술이 그냥 재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량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는 원래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예, 기속에는 원래는 이제 기속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예, 조건을 붙이는 건 재량에만 가능한데 이게 식품위생법상 나와 있어요. 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 법정 구간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기속이지만.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A시장이 갑에 대해 내리 영업정지 처분은 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건 그냥 너무 맞는 말이라 가지고 뭐라 뭐 할 게 없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기간이 이제 경기돼가지고 경과가 돼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안 되죠. 여기 처분 취소 안 구하면 그 다음 걸리면 3개월이에요. 이걸 취소를 하면 1차기 때문에 2개월이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돼요. 예, 법률상 이익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럼 일단 기업, 니은, 디귿 아니고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죠. 예, 갑이 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국가배상이랑 보상금 증감 소송인가? 그거 하는 거. 국가배상 그 어떤 거냐면 수소법원이 이제 그 바로 위에 법원이잖아요. 바로 위에 법원. 예.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배울 때 한 거. 국가배상권이 민사로 그래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법원에 가서 그래요. 민사법원 가서 민사법원 가 민사법원에 가서 국가배상을 거는데 일단 행정처분이 위법인 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 행정처분이 위법인 걸 밝혀야 민사법원 가서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류가 위법이 있고 적법이 있고 잠시 위법 안에는
위법, 그러니까 위법 안에는 무효 아니면 취소가 있어요. 무효 아니면 취소. 아, 이거는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적법이 있고요. 위법이 있는데, 이 위법 안에는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어요. 적법은 유효고요. 근데 무효일 경우에는 아싸리 그냥 바로 위법이고요. 취소일 경우에는 공정력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나와버리면 유효로 당분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이거 완전 개에바다. 이거는 100% 위법이다. 말하기 이거 말하기 전까지는 공정력 때문에 일단은 유효하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따지잖아요. 근데 수소법원이 이제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 걔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단지 이게 유효인지, 민사법원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판단을 못해도 이게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상 요건 중 하나는 이게 위법일 경우잖아요. 위법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위법 사유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부당이득, 보상금 증감이 아니라 부당이득. 예. 적법, 위법 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법원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유효, 무효 심사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공정력을 깨서 이거를 아싸리 100% 위법으로, 그러니까 위법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 하고, 잠시 좀 끊었다가 계속 가봅시다.